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직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월급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편하지 안 써가지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팔 찢어졌어.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바로 시작하나요? 네.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셀링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구델판다를 운영하고 있는 구델판다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하신 거죠? 맞아요. 처음 출연일 거예요. 대표님 지금 사업하시는 분야가 어떻게 되세요? 온라인 셀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송대행지라고 중국 웨이아이에서 배송대행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조그맣게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물건 셀링에 있어서는 작은 브랜드 2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 아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 작게 조그맣게 이걸 정말로. 아니, 유튜브에 보면은 막 수십억씩 버는 것처럼 막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표님도 그분 중에 한 분 아니신가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리고 막 매출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 다 허상이거든요. 남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남는 게 얼마예요? 막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말 작아요, 저는. 네. 저 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닌 꾸역꾸역 사는 아주 작은 장사꾼 정도 된다. 저보다 대성하신 알짜배기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알짜가 되기 위해서. 그럼 대표님 평소에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이거 하고요를 나누는 게 사실 크게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아직 큰 업체가 아니고 직원이 몇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도 봐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죠. 기록은 해놓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지? 많이 하는 날은 그냥 하루 종일 한 20시간 정도 하는 때도 있고, 작게 하면 한 12시간?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완전 전업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밤에만 출근했어요. 얼마 전에 퇴사를 해서 이제 출근을 해서 본격적으로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9 to 6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할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챙겨야 될 게 많았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잘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주말에 거의 매주 나와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고, 아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저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의 진짜 찐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보이시죠? 몬스터, 아메리카노, 그리고 헛개수. 술을 먹진 않았지만 이거 먹으면 좀 활력이 돈다 그래가지고 헛개수. 근데 대표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옆에 바로 침대가 있어요. 가끔씩 여기서 자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래요? 진짜 워커홀릭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워커홀릭은 하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 워커홀릭이 돼요. 대표님의 하루 24시간은 결국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거는 혹시 어떤 업무가 더 많으신가요? 요즘에는 제 자사 브랜드를 조금 더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여러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랑 협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F1 그랑프리 아세요? 네네네. F1 그랑프리에 보면 뒤에 자동차에 엄청 로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홍보하려고 그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스폰서십. 저희는 그런 차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자동차의 뭐 스폰서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더 알리지? 라는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브랜딩에 요즘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그쵸? 결국 브랜딩인 거죠. 구대판다 하면은 이제 효자 상품 만들기. 그러니까 사실 딱 따라오는 키워드잖아요. 대표님만의 효자 상품 만드는 노하우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구매대행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수동으로 효자 상품 만들고 잘 팔리는 상품 찾고 이런 과정들을 몇 번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10개 제품을 그렇게 효자 상품화를 했다 했을 때 몇 개나 효자 상품이 됐을 것 같아요? 3개? 효자 상품이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뭐 상세 페이지 만들거나 그런 기획했던 기회 비용들을 돈으로 환산하고, 이 제품이 팔렸을 때 남는 마진을 환산했을 때 똔똔이 됐던 제품부터가 안 망했다라고 봅시다. 그거를 안 망했다라고 보면 저는 10개 중에 9개는 안 망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소싱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비법은 그냥 계속 한 거예요. 팔릴 때까지. 팔리게 계속 한 거죠. 계속 바꿔보고 방법.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정말이에요. 그냥 계속 이게 왜 안 팔리지? 얘는 분명 이걸 팔고 있는데
수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왜 안 팔리지?라는 광인 같은 그런 집착?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바꾸셨다는 게 상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광고 효율을 좀 바꿔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바꾸죠. 광고를 했는데 클릭률이 너무 안 나와. 그럼 썸네일을 바꿔보고, 클릭률은 나오는데 구매 전환이 안 돼.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바꿔보고, 광고 전환도 되고 클릭률도 높은데 그 일반 판매량이 없어. 그러면 오가닉 상품 순위 올리는 것도 어떻게든 확인해보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하죠. 되게 신기한 건 상세 페이지 시작하는 문장 하나로 구매 양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부업이셨잖아요, 결국엔. 퇴근 후에 그럼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퇴근할 때도 하고 점심 먹을 때도 하고 쉬는 시간 중간중간도 하고 계속 하죠. 대표님만의 온라인 셀링 시장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온라인 시장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일반 오픈톡방 들어가서 초보자들만 많이 모여있는 데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는 아마 뭐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막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같이 가실 분 모집합니다 막 이런 데 있을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찾아가고,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끈을 놓지 않는 것, 사소한 것들이더라도 한 번씩 들어보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이게 사업이 크다 보면 매출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일부 사람들은 회장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주문 처리나 이런 단순 업무들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쇼핑몰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셀링의 트렌드를 읽으려면 계속해서 온라인 셀링의 실무를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물론 훌륭한 직원들을 뽑아서 그 직원들이 나한테 일일이 다 요즘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변했고요, 이런 거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직원들은 많지 않으니까 온라인 시장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표가 어느 정도 잘 되더라도, 규모가 크더라도 실무를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된다. 저도 처음에 지금 제가 겪은 걸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거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위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트렌드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실무를 잡고 하고 있거든요. 트렌드를 알아야지 또 뭐 어떤 거에 팔릴지 아는 거니까요. 그쵸. 그럼 이런 댓글도 달릴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런 분신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분신을 만들면 되겠지만 그 분신은 분신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실무도 계속 같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타오바오에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오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문번호 조회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근데 내가 몰라.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되게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정도 실무를 다 하진 않지만 꿰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또 스몰 비즈니스 하는 거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대표님의 사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놔야 할 때가 오긴 하겠네요. 놔야 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접어야겠죠. 그쵸. 대표님,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요? 지금은 저희 물건들 보관하고 있는 창고 잠깐 가고 있습니다. 저희 물건들이랑 그리고 다른 분들 물건, 저희 수강생들 것도 같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창고에 가고 있고요. 절대 뭐 홍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외부에다가 우리 창고 얼마에 쓰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여드린다, 그냥 이런 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인 질문 좋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부업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 가족들한테 먼저 알렸는데 가족들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했죠. 야, 그런 걸 뭐하러 하냐, 얼마나 벌겠냐. 그 식사 자리에서 저 이제 구매 대행합니다, 온라인 판매합니다 라고 했더니 가족 중에 한 분이 야, 그거에서 돈 버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던 그분들이 대표님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 저는 스타일이 약간 원래 그냥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가 최근에 저희 카페에다가 어떤 수강생이 글을 한번 썼는데, 부대 판단은 일단 그 저지르고 수습한다, 근데 그 수습을 열심히 한다 라고 쓰셨는데, 하고 있는 사업들의 시작들이 거의 다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부터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뛰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시작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일단 저지르고 시작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 사업하다가 돈도 한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도 한번 막 떼어보고, 그리고 사기업체에서 막 연락 오고, 그리고 같이 일하던 마케팅 회사가 갑자기 연락 안 되고, 막 이런 일들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막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많이 했던 얘기인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진짜 포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수많은 실패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계속 실패만 하겠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물론 실패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 10번의 실패 중에는 한 번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성공이 언젠간 다시 또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실패하면서 그 포기를 하지 않고 견뎌가고 있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송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애송이라고 저를 표현하는데,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실패하는 거에 그렇게 많이 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실패가 두렵긴 하지만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표님은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잘 되시는 대표님들의 공통된 어떤 특징이나 닮고 싶은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엄청 뛰어나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본인 자체가 엄청 영특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 관계를 잘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엄청 천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해서 사업을 읽어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공 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스타일과 스토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분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뭐 성공하려면 실행력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셋 다 결국에는 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한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가 운이 좋아서 그때의 사람들의 수요와 잘 맞아떨어졌던 거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고, 전부 다 운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부 다 운이고,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술자리에서 물어보면 야, 다 운이야, 다 운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냥 말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에요. 그런데 그 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예전에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제 영상에서 얘기했었나? 투트랙님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성공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다가 견디다 보면 결국엔 나도 모르게 성공이 찾아온다. 근데 이 말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과,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그런 말을 강연에서 하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뭔가 영특하거나 뭔가 기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운이 찾아와서. 그런데 그 운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런데 그 운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들 보면 저 하고 싶은 말. 네. 네. 쇼핑몰 하면 돈 잘 벌어요, 뭐 하면 돈 잘 벌어요, 이런 말을 별로 사실 하고 싶진 않고, 같은 아이템으로 뭔가 쇼핑몰에 도전했을 때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못 벌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돈 잘 벌어요 라는 말은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돈을 벌고 싶은지 사업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원들 월급 줘야죠, 뭐 사무실 월세도 내야죠, 그리고 직원들 보험료, 4대 보험료 이런 것들도 다 내줘야죠. 그냥 하면은 계속 나의 월급을 올려주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을 못한다 그래도 떨어지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대로 홀딩은 되더라도. 근데 사업은 이런 오르락 내리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장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사장들은. 그런데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스트레스마저도 즐길 수 있느냐, 즐기기가 쉽진 않겠지만 즐길 수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기 싫고, 혹은 지금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 그냥 무턱대고 뭐 쇼핑몰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한다, 그런 생각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저는 도피라고 지금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 내가 사업을 원하는 건가를 한 번쯤은 다시금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사업가 하면은 좋거든요.
처음에. 근데 생각보다 사업가라는 거, 사장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사장을 하고 누군가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그 무게가 있다, 이런 스트레스를 다 잘 견딜 수 있는가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업하세요, 사업하면 돈 잘 벌어요 라는 그런 약간 느낌의 인터뷰를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솔직한 얘기였죠. 네. 또 날씨가 덥다, 그죠? 네, 덥네요. 저희 창고가 여기 있는데 지금 다들 물건 빼고 실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오늘도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오늘 들어오고 아마 아침에 또 물건이 한 몇 트럭 나갔을 거예요. 이게 매일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쿠팡이랑 네이버 그리고 마켓들에 이렇게 판매하는 물건들 여기서 이제 출고 작업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는 로켓크로스로 그 출고될 상품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저희 창고에 도착해서 포장해서 쿠팡 규격에 맞춰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창고가 총 3동이 있는데, 한 동은 저희 거의 브랜드가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2동은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같이 하시는 분들, 창고 쓰시는 분들 거를 물건을 같이 포장을 하고 있어요. 나갈 것들이 많아가지고 살짝 지저분하죠? 그러면 부업에서 결국에 전업으로 바꾸신 계기가 그만큼 많이 벌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에요? 물론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은 더 벌죠. 부업에서 이렇게 전업으로 전향을 한 거는 뭐 돈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뭔가 사업하는 게 되게 재밌고, 가끔씩 이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힘든데 극복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사업을 더 이렇게 몰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차에서 막 따로 돈 많이 버시겠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업이 잘 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전에는 잘 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사업이라는 게 직장이랑 다르게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잘 될지 모르고 언제 못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잘 번다고 해서 이게 내 미래에도 잘 벌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벌어요 라고 함부로 제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매출은 높을 수 있겠죠? 매출은 높을 수 있지만, 물건 몇 개 팔아서 얼마, 이런 어그로를 저도 수강생들 성과가 잘 나오면 막 그런 것들도 찍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의 홍보 목적인 거고, 아이템이 언젠가는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는 소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못 골라낼 수도 있어요. 그쵸? 소생하지 못할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 사업의 목적이,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럴걸요? 제 사업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럼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세요? 사업이 재미있어서예요. 사업 자체가 재밌어요. 뭔가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일 벌리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기질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시거든요. 그 아빠의 피를 물려받았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버지가 또 엄청 크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냥 아버지도 장사를 조그맣게 하십니다. 저를 포장을 멋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간이 콩알만 해서, 전 그런 멋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구매 대행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구매 대행을 통해서 잘 팔리는 상품을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고관여 제품군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오는 것보다 뭔가 디벨롭을 해서 상품에 내 로고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과 결합해서 중국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할, 혹은 타오바오에서 다른 사람들이 팔지 못할 그런 제품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쿠대 같은 프로그램 써서 반자동 등록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올리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매 경험을 쌓아보면 결국 구매 대행으로는 이렇게 상품을 디벨롭 시켜서 팔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그 미래의 트렌드라기보단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잘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상품을 판매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매 대행 업 하나만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을 계속 벌리는 건 저는 재미있어서라고 표현을 아까 했지만,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래요.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란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일을 늘려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구매 대행만 하지 마시고, 요즘에 유튜브에 역직구, 그리고 쿠팡 로켓크로스, 사입, 스마트 스토어 판매, 올웨이즈,
옥토포스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만 떠들지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래서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먹거리들 있죠, 제조를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음식 만드는 것까지 배워가지고 직접 만들고 직원들이 막 먹여보고, 그리고 수강생들 막 뭐 맛있냐고 물어보고, 무튼 해서 관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시피까지 다 막 나왔어요. 무튼 그래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표님은 사업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혹시 하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그 일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그 순간 엄청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어떻게든 빨리 풀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빨리 해소하면 그 뒷일들이 되게 술술술술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지금 해소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잠깐 놓아두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계속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해소하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이걸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네, 판단님,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배우신 큰 교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배워야 된다. 그리고 변하는 날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 저는 사실 AI를 진짜 무시했었어요. AI가 뭘 하겠어, 약간 이런 거만한 생각. 그런데 제가 AI를 한번 써봤더니 저희 직원이 2시간을 해야 뽑아낼 수 있는 일을 1분 만에 엑셀 파일을 그냥 넣으니까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AI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디에 쓰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이렇게 AI 시대로 변할 테니까 지금도 전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겸손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직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 진짜 크게 배웠어요.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직원이잖아요. 판단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그 마음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하고 너무 그 자극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뻔한 얘기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튜브나 강연에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진짜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교과서가 괜히 교과서겠어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큰 변화라기보단 친구를 많이 못 만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일만 하다 보니까. 친구들 잘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많이 못 만나서, 친구를 얼마 전에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낳았을 때도 못 가고 한 3년 만에 봤어요. 2년 만인가 본 것 같아요, 친구를.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생각도 변해 있고 외모도 좀 늙었어요. 내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친구들을 많이 못 봤네 하면서 좀 슬펐던 감정이 들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주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자주 볼 수가 없죠. 왜냐면 평일 주말 없이 일을 저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굉장히 불효자이면서 못된 남편인 그런 죄인 같은 사람이에요. 변화라기보단 죄인이 되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무슨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자존감 많이 떨어졌네 라고 할 텐데, 그 자존감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사업을 할 거예요.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무게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가족들을 책임질 수도 있겠고, 직원들의 그 생계도 제가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작게나마 기부 같은 것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즐겁고 재미있어서, 제가 사업하거나 이런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단점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하셔야겠죠. 무튼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즐겁다. 그 고통도 즐겁게 견디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판단님 오늘 하루 촬영해보시니까 소감 어떠세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어서 저는 재밌었는데, 제가 사실 자극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일부러 얘기 안 했잖아요. 좀 진솔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조회수가 나올까 모르겠네요. 걱정되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더 성장한 구대판다로 한 번 더 옥토퍼스맨 채널에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